더워서 누워 있습니다. 제가 누워 있는 이유는 누워서 보실 시청자분들과 같은 자세로 있음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누워서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올릴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진주 가면서 차에서 찍은 내용인데 이게 제가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제 올리려고 했는데 편집이 길어지다 보니까 특별한 효과를 넣는 건 아닌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어제 업로드를 못했고요. 차에서 찍은 내용인데 이게 마이크 수음이 좀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안 올릴까 하다가 1시간 동안 찍고 지금 한 3시간 4시간 정도 편집했는데 안 올리긴 또 아까워서 올리긴 할 텐데 그 사운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안 보실 분들은 얼마든지 안 보셔도 됩니다. 사실 안 보시는 걸 더 추천해요. 그만큼 사운드가 별로예요. 옷차림과 머리가 지금 굉장히 멀끔한 이유가 뭐냐면 보조강사라고 왔습니다. 기회가 좋아가지고 보조강사를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마케팅 같은 쪽에 보조강사를 하는 거예요. 보조강사인 만큼 제가 뭔가 지식이 있어서 보조강사를 한 건 아니고 연령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업입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을 위한 그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편집 툴 같은 걸 다룰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주강사님 한 분으로는 일손이 부족해요. 그 보조강사로서 역할이 어떤 거냐면 어르신분들의 질문 같은 걸 보면은 컴퓨터 기기 같은 거 프로그램을 다루는 수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질문 자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프로그램이 안 켜져요 이런 거 뭐 대부분 기다리면 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거고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네 라고 시도해볼 수 있는 건데 어르신분들한테 그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서투르잖아요. 보조강사로서 주강사님이 다 커버 칠 수 없는 그런 질문들 범위에 있어서 제가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어제 처음으로 강의를 들어가서 보조강사로서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 아는 게 있어야 보조강사로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수업 커리큘럼을 다 보고 여기부터는 좀 질문에 있어서도 주강사님의 도움이 없고 나 혼자서도 이 어르신들의 질문에 처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커리큘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커리큘럼마다 다르니까 주강사님도 어제 처음으로 오신 주강사님이시더라고요. SNS 마케팅 같은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수업 시스템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강의 내용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제 키워드 노출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주강사님께서 본인이 운영하시는 네이버 카페에 글을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는데 카페에 그렇게 글을 쓰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의도가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 주강사님 초면이거든요. 그 중에서는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이 이 카페는 저분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여쭤보시길래 저도 이제 그쪽으로는 모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이거 가입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보조강사라는 제가 지금 본인 카페에 가입을 해서 글을 쓰라는 그 의도 자체에 의심이 들다 보니까 이게 다른 분들은 어쨌든 다 하시거든요. 이제 수업이니까 따라 하시는데 여기 네이버 카페로 들어와서 가입해서 글 쓰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네이버 카페 자체도 못 찾으시고 회원 가입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이버 카페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들도 저한테 다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 카페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도와드리는 제가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그 행동에 대한 이 수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뭔가 공범이 된 것 같은 사실 뭐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저도 함께 이 카페 가입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같이 뭔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전 보조강사입니다. 어쨌든 보조강사는 의견을 낼 수 없어요. 내선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수업이 끝날 때 이제 본인 또 유튜브 채널을 보여주시더니 유튜브 채널에 제일 위에 있는 동영상을 전부 다 조회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유튜브 알고리즘 되살리기 뭐 이런 걸 해보고 싶으시다면서 본인 채널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또 끝까지 시청 뭐 이렇게 하시길래 그거 보면서 정말로 진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저는 이 수업으로 보조강사로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그 수업이 잘 됐든 잘 못 됐든 그냥 이게 저랑 너무 안 맞으니까 저가 스스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조강사로서 일을 도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을 도울 수 없다는 게 제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분들을 이용하는 느낌이 제가 드는 거예요. 같이 저는 그냥 어쨌든 뭐라 설명해야 되지? 어제 제가 제 스스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커리큘럼 자체가 SNS 마케팅을 배우러 왔는데 그런 카페 가입해서 글을 쓰라고 한다던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봐달라고 하든가 그래서 어제 당장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첫날이었는데 오늘 한 것도 제가 보조강사 일한 걸로 안 칠 테니까 그냥 없는 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해보면 어떻겠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이 정말 잘못된 사람은 있잖아요. 진짜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다. 그게 저한테 그런 수업 방식이 저한테 맞든 안 맞든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주강사로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 전에 미리 한번 다른 분들이 수업하는 것도 보고 수업 내용을 보고 보조강사로서 너도 같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배울 수 있는 걸 배우면 된다. 너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경험이고 기회니까. 제가 제 스스로한테 납득이 안 되면은 그 행동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누구나 그렇겠죠. 그래서 어제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형한테도 말해보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했는데 대부분 다 같은 그런 말이었어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진짜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공간 자체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학생분들은 너무 다 좋은 분들이시고 하는데 수업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수업이지만 이게 저 스스로 지금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수업 방식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그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그게 도움이 안 된 분이 있으실까 하면은 분명히 아마 도움이 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처음으로 네이버 카페라는 거에 글을 써보신 분도 계실 거고, 도움이 되는 키워드 노출이라는 그런 처음 듣는 단어들이나 개념들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좀 더 크게 가보면 그 사람이 진짜 잘못된 거 맞는데 한 명이라도 거기 만족을 했으면 어쨌든 한 명한테는 도움이 된 거니까. 이게 또 생각이 저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저 스스로한테야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원래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겠죠. 잘못되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애초에 네이버 카페에 글쓰기조차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네이버 카페 글쓰기라는 걸 처음 알려준 거니까 어쨌든 도움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피해본 사람이 있느냐예요. 피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거죠. 모두가 배우고 있고 모두가 행복한데 저 스스로 납득이 안 됐다고 해서 이 수업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더라고요. 모두가 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수업을 깽판 놓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수업에서 저는 그걸 못하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결국 제가 절대선이 아니고 제가 모든 게 옳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또 생각이 되게 또 짧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스스로가 생각이 되게 짧구나, 머리가 꽃밭이구나, 이 세상이 내 위주로 돌아가지 않는데 저는 혼자서 세상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거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 기준으로. 뭐 그렇습니다. 그 수업이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능력을 키워서 제가 주강사로 나갔었어야죠. 사실 저는 보조강사로서 주 강사님이 하는 그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회방 놓을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어제만 해도 제가 되게 우울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내가 스스로 악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미래를 위해, 훗날을 위해 그걸 참고 함께 그 악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행하는 게 맞는 것인가를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참고 가면은 나중에 돼서 결국 너도 그렇게 말해놓고서 같이 도와줬잖아 라고 스스로한테 끊임없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나중에 주강사가 돼서 하는 수업 방식은 정말 옳은 방식일까?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벌어지는 지금 생각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업을 했어. 근데 누군가 보조강사 들어왔다거나 수업 들으시는 학생분들 중에서 이 수업은 뭐야, 말도 안 되는 수업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 대해서는 제가 그분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저는 그분을 악이라고 치부할까요? 이것도 하나의 난제잖아요. 사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니까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시키든 본인 채널에 유튜브 영상을 보라고 시키든 제가 그 주강사님의 의도 파악을 주관적으로 한 거지, 혹시라도 정말로 이제 주강사님께서는 이게 올바른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정답이 없는 생각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항상 모든 행동에 주관을 정하고 행동을 해야 제 행동에 대한 당위성도 생기고 저라는 사람 스스로가 줏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제 태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 주강사님 하는 그 수업 같이 들으면서 어쨌든 모두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된 거죠. 이런 수업도 있고 저런 수업도 있구나를 배우면서 나중에 저에게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사람들의 니즈와 그런 거를 파악하면서, 주강사의 입장과 보조강사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보조강사의 입장에서 듣는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주강사님은 앞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고 보조강사인 저는 뒤쪽에 계신 학생분들의 질문을 계속 듣는데 그 질문들의 퀄리티가 꽤 높습니다. 그냥 막 이거 카페 가입이 안 돼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 이게 어느 쪽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항상 하세요. 지금 하는 수업 내용이 저희 쪽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제가 거기서 주관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보조강사는 그런 거를 발언할 권리가 없어요. 괜히 보조강사 주강사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학생분들한테는 이게 좀 진도가 다를 수가 있다, 진행하신 분들 있고 뭐 다 다르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뭐 괜찮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솔직히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딜레마예요, 딜레마. 제 주관은 여기서 열심히 저도 배워서 제 뜻을 펼쳐야죠 뭐. 지금은 주강사님이 영역 전개를 펼치셨으니까 주술회전 아시죠? 영역 전개를 하면은 영역 전개 시전자의 주술을 무조건 100% 맞거든요. 100% 맞아야죠 뭐. 주강사님의 영역이니까. 그러면 이제 제 뜻을 펼치려면 제가 주강사로서 나중에 영역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겠죠. 나는 절대선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저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보조강사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바로 나왔겠죠. 근데 저는 절대선도 아니고 성인군자도 아니고 저도 어쨌든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나이가 32 먹은 성인으로서 보조강사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넌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수업 방식 자체에 제가 의문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보조 강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 정도지. 제가 옛날부터 그런 강사 선생님 같은 거에 좀 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대학 다닐 때 교직이수를 할 수 있었는데 선택이 기로에 섰습니다. 교직이수를 할 것인지 2번 ROTC에 들어갈 것인지. 제 선택은 2번 ROTC에 들어가기였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 병행할 수도 있지만 제 스스로가 이거 두 개를 같이 하면 너무 힘들겠다고 판단을 해서 2번 ROTC로 선택을 했어요. ROTC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기분이 딥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부주강사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가니까 즐겁더라고요. 주강사님의 수업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학생분들의 질문 자체가 주강사님의 수업에 따라가는 질문은 아니거든요. 질문의 카테고리가 다 달라요. 거의 뭐 대학교처럼 자유 수업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냥 커리큘럼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직 유튜브까지 안 왔는데 뭐 유튜브 이거 어떻게 여는 거예요 하면은 유튜브 채널은 여기 이렇게 있고요 하면서 그런 거를 제가 따로 뒤에서 질문을 받아드리기도 하고, 그것도 혹시 유튜브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일단 주강사님 수업을 들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마음이 정리돼가지고 좀 제 머릿속의 생각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거랑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서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는 거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입 밖으로 꺼내서 생각을 말해보니까, 생각을 정리해보니까 기분이 또 괜찮네요. 좋습니다. 이 노트북 꺼지는지도 몰랐네. 어쨌든 이렇게 어제 그런 일이 있으면서 절대선과 절대악, 선과 악이라는 게 대비되는 것처럼 빛과 그림자처럼 다 그렇게 있나, 이런 오타쿠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포지션을 잘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이게 줏대 있게 행동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이렇게 본인이 직 고찰을 해보고 그 행동을 하는 거랑 고찰하지 않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휩쓸려 버리는 거랑 케이스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제 선택과 행동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스스로를 절대선이고 내가 오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옳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뽀프 쪽.